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참 짜증이 납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 고점이 다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여기저기 좀 둘러보니까 기관 쪽에서 이 큰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좀 따라서 매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었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IT 부품주들, 이 핸드셋 부품 쪽이나 여러 가지 이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상에 버블은 끼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을 매수를 하셨네요. 60%, 6,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풍제약을 좀 보시게 되면 제약 섹터들 중에서는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을 해주진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주에 대박 플러스에서 241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안착을 해 놓고 있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즉 241선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항대 자리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즉, 이 4,9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딱히 이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가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000원짜리대라면 아마도 작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아마도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넘어갈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타이밍은 이제는 놓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의 모습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4,400원 정도죠. 4,45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일단은 4,45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정 부분, 즉 50%는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량 다 정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이라든가 절반 정도로 좀 정리를 해놓고 다시 확인을 하고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스 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 상단 권역은 약 한 4,9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박스 상단은 4,900원짜리대,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서서 5,000원을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예요. 207,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NC소프트를 보시게 되면 게임 섹터죠. 게임 섹터인데 오늘 셧다운제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컨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저해 요인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작년 권역이었었어요. 작년에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12만원대에 있다가 25만원대까지 100%가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19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즉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자,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이 종목을 보느냐. 근데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NC소프트가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죠. 만약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19만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매수를 해보는 전략, 비중이 10%씩 밖에 안 되니까 19만원 이하 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한 18만 5천원 정도 때까지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약 한 평균 단가가 19만원대 중반 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매수를 했으니까 박스 권역이 나오겠죠. 약 박스 권역은 한 22만원, 23만원대에서부터 18만원대 중반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만원 정도 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을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한 23만원 정도 때까지 박스 상단 권역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락앤락이에요. 16,200원에 30%입니다. 자, 락앤락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후반에 지금 후자에 되는 부분들이 락앤락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나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큰 폭의 성장, 예상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16,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6,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 자리대에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까? 그거 하나랑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낙폭과대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락앤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락앤락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이 락앤락이라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소외를 받냐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16,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크게 손실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30%이시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6,500원, 17,000원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올해 2월 달에 급락이 나와 주고 난 이후에 횡보했던 자리대가 약 한 16,5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지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는 계속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상당히 오래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급락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고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1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는 약 한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재룡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5,4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재룡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대에서 마찬가지로 241선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들어 올렸는데 241을 안착을 시도가 나왔으나 밀려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고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4,650원 자리대가 일단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유지입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겠죠? 즉 1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21자리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24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과거의 모습처럼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져야 줘야지만 저항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45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박스 상단권역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권역이 오게 됐을 때 거래량 증가가 없다면 일단 때리고 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북 쪽 관련이 돼 있죠. 대북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일부는 좀 덜어놓고 리스크가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소멸이 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예요. 11,550원에 11,550원이죠. 100%예요. 100%. 참 대단합니다. 한 방에 100%를 매수를 하시고. 자, 바이오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스페이스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전날부터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세움메디칼이라든가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헬스케어 종목군들하고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게 인성정보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페이스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뜸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과거에 보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이제 재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 밀려내렸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저점 자리대가 11,000원이네요. 11,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 박스 상단권역이겠네요. 한 1,500원 정도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11,55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000원
까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일단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100%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1,700원, 800원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세요. 70% 이상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상승을 했다 하게 된다면 13,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압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100%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 꼭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EP네요. 7,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자, 현대 EP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EP를 보시게 되면 나름 괜찮죠. 그죠? 4,000원대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 추세가 깨집니다. 그죠? 요 추세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요 폭만큼. 그죠? 그럼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닥을 지지해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추세가 하나가 형성이 됐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7,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조금 더 보게 된다면 한 8,0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7,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한 6,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림이네요. 6,200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00원대에서부터 6,5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죠.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대로는 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이 육계 가공 쪽, 이런 쪽은 나름대로 이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육계 가격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는 6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6,400원 정도 대에서부터 약 한 5,600원 이 자리대의 박스권역으로 조금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매수와 매도를 좀 간헐적 번갈아 가면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뭐 꼬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라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상단 6,400원, 하단 5,600원 이 자리를 박스권역으로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네요. 13,100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뭐 25일날 실적 발표라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보시게 되면 자, 13,000원의 주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네요. 3월 달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점 자리대가 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2,800원 부근까지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실적, 국내 쪽은 다소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꽤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회복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상승을 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5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가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 13,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3,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면 25일날 실적 발표를 해야 되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좀 더 주고 사더라도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별화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내일 실적 발표인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레드로버네요. 7,650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째 박스 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넛잡이죠. 나름대로 이 흥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개봉을 했고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차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실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뭐 나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 개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름대로 좀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 정도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일단은 20%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6,800원 자리대네요. 6,800원 자리대가 깨지나 깨지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불안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박스 상단권역이죠. 한 7,600원, 500원 이 자리대가 되게 되면 일단은 한번 좀 덜어주고 다시 보는 전략,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6723님, 두산인프라코어 상담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유연한 대응 구간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은 좀 더 이어질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단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해갖고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다소 조금 무리수를 던지는 경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4월 27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10분 정도, 10분만 쭉 올라오시다 보면 가로수길 지오다노 빌딩 6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쪽에 장소가 6층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참고하시고,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시장 방향하고 주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